우선 2023년 1월 달부터 제가 실제로 팔란티어 미국 본사 직원들이랑 회사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원래 알고 있었던 주식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서 저도 계좌에 어떤 좀 수익을 많이 본 상태인데요. 일단은 그 예상을 했었던 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팔란티어가 그 당시 한 8에서 6불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AI나 뭐 인공지능 이쪽 섹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데 그 영역에서 그때 당시 팔란티어가 시총 1등은 아니었지만 구조적으로 공부를 해봤을 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었고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그때 당시 제가 뭐 여러 채널에 나와서 소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최소 150불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했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그 부분들이 조금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잘 맞아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가 뭔지 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은 팔란티어라는 건 지금 오늘날의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사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마케팅 부서에서 있었는데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다 분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엑셀이나 그 쿼리 SQL 같은 걸 쓰는데 기존에 너무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 있는데 이게 매출 데이터, 원가 데이터, 뭐 그다음에 출하 데이터 또는 이제 그 어떤 이동 과정에서의 그 어떤 데이터들이 다 분절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좀 가시화해서 볼 수 있으면은 이 좀 치열한 마케팅 시장에서 조금 더 의사결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각각 다 분절되어 있으니까 뭐 한 2주에서 일주일이 걸렸다면 이 팔란티어 같은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온톨로지 기업 기반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과거 의사결정이 뭐 한 2주 걸렸던 게 뭐 한 3일이나 하루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 툴로는 소화가 안 되는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필요했고 그럼 그 섹터에 그때도 되게 많은 기업이 있었어요. 뭐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사람들 잘 모르지만 뭐 구글이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분석 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팔란티어가 가장 업력이 오래됐었고 그다음에 정부랑 이 상업용으로 좀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매출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저는 좀 망할 리스크도 낮고 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해도 되겠다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우선 기업 자체가 그 본업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AI 쪽에 아무래도 이게 좀 붐이 좀 불면서 사실 그 실제 실적 대비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평가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긴 하거든요. 팔란티어를 60불일 때도 고평가였고 뭐 80불도 고평가고 지금은 120불까지 갔다가 어제 한 10% 정도 빠져가지고 한 지금 110불 정도 되는데 일단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업이 실제로 본업을 잘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섹터에서 좋은 기업이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좋은 회사였고 대신에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엔비디아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뭐 챗 GPT도 그렇고 딥시크도 그렇고 AI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이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중심을 이제 갖고 이 자금이 좀 옮겨 왔는데 그 중에서 좋은 회사가 팔란티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불에 팔란티어를 이제 매수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총이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한 300에서 400조 사이가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섹터에 있는 이 팔란티어란 기업이 향후 10년 뒤에 4천조짜리 기업이 될 수 있냐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통화량이 늘어날 거니까 뭐 시총 1등 기업은 그 이상 4천조 이상의 이제 시가총액이 될 거고 그럼 한 10위권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가졌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위, 20위권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영향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팔란티어가 기존의 엑셀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엑셀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된 금액을 내는 거잖아요. 그 구독료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구독료를 내는 개념인데 팔란티어를 이제 도입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구독료가 있고 플러스로 팔란티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트래픽마다 추가해서 과금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엑셀을 한 달에 10만 원 주고 이제 쓰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미만의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례해서 팔란티어가 그거를 사실 트래픽을 관찰할 수가 있고 추후에 이제 가격을 재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3년, 5년 단위로 팔란티어 파운드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계약을 하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서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었네. 근데 이때 그 기존 회사는 사실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한번 락인된 소프트웨어는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거기에 락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엑셀이나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사실 다른 회사도 기술적으로는 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기존의 사람들이 여기에 락인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걸 배웠는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쓰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 또는 네트워크 선점 효과, 왜냐면 또 호환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쓰는데 나는 한글과 컴퓨터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에 있는 고객들을 이제 락인을 하고 나면 거기 트래픽에 따라서 비례해서 가격을 살벌하게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팔란티어는. 그래서 저는 매출이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제가 이거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내용인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멀티플을 좀 높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지금 만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팔란티어라는 지금 3, 400조 되는 회사가 향후 10년 동안 4천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했다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충분히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